요즘 뉴스 보시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왜 맨날 금리 하는 거지? 주식 이야기도 아니고 부동산 이야기도 아닌데 꼭 뉴스 시작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솔직히 처음 들으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넘기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금리라는 게 여러분의 월급 통장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삼각김밥 가격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엄청 중요한 숫자예요. 오늘은 그래서 왜 경제 뉴스가 항상 금리부터 시작하는지 여러분이 카페에서 친구랑 수다 떨 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볼게요. 일단 금리가 뭔지부터 정리해 볼게요. 금리라는 건 한마디로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사용료예요.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면 공짜잖아요. 그런데 돈은 다릅니다. 돈을 빌리면 그 대가로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해요. 이게 바로 이자이고 이 이자의 비율을 금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빌렸는데 금리가 5%라면 1년 후에 105만 원을 갚아야 하는 거죠. 5만 원이 바로 돈을 빌린 대가인 이자예요. 그러면 뉴스에서 맨날 나오는 기준금리는 뭘까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금리의 엄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적용하는 예금금리나 대출 금리가 있잖아요. 이런 금리들이 전부 이 기준금리를 보고 움직여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들도 따라서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은행들도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마치 반장이 손을 들면 반 아이들이 따라 손을 드는 것처럼요. 기준금리랑 은행에서 받는 예금이자나 대출 이자가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기준금리와 은행이자 차이 영상에서 따로 정리해놨거든요. 이건 꼭 같이 보셔야 이해가 딱 됩니다. 설명란에 링크 걸어둘게요. 지금 2026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예요.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비교를 해볼게요. 2020년에는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갔었어요. 역대 최저였죠.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확 낮춘 거예요. 반대로 2023년에는 3.5%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2.5%는 그 중간쯤 되는 수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질문으로 가볼게요. 왜 경제 뉴스는 항상 금리부터 말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금리가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리모컨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 에어컨 리모컨 있잖아요. 온도 버튼 하나 누르면 방 전체 온도가 바뀌잖아요. 금리도 똑같아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나라 전체 경제의 온도가 바뀌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을 덜 받게 돼요. 집 사려고 했던 사람도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좀 더 기다려볼까 하고 생각하게 되고, 차 바꾸려던 사람도 할부 이자가 올랐으니 일단 참자 하게 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짓고 싶은데 대출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투자를 미루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돈이 덜 들게 되고 경제가 좀 차분해져요. 물가도 덜 오르게 되고요.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 빌리는 게 싸지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더 많이 받게 돼요. 아, 금리 낮을 때 집 사야지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기업도 지금 투자해야 나중에 돈 벌지 하면서 공장도 짓고 사람도 더 뽑아요. 그러면 경제가 활발해지면서 돈이 많이 돌게 되고 물가도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 하나로 경제 전체가 출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뉴스에서 금리를 항상 먼저 다루는 이유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경제의 리모컨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엄청 신중해요. 1년에 8번 회의를 해서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그대로 둘지 결정하거든요. 지금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고 있으면 금리를 올려서 경제 열기를 식히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게 있어요. 우리나라 금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금리도 엄청 중요해요. 이제부터 환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환율이 왜 1,500원까지 오르면 위험하다는 말이 나오는지는 환율 1,500원 영상에서 실제 생활 예시로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잘 연결될 거예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정도거든요.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돈은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곳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돈도 금리 낮은 나라에서 금리 높은 나라로 흘러가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게 돼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달러 대비 우리 돈의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해외여행 가서 쇼핑하려면 같은 물건을 사는데도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지는 거죠. 수입품 가격도 올라요. 우리가 먹는 밤이나 기름 같은 게 대부분 수입인데 환율이 오르면 이것들 가격이 다 올라요. 그래서 빵값도 오르고 라면값도 오르고 택시비도 오르는 거예요. 금리 하나가 이렇게 여러 가지랑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금리라는 건 돈의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변하면 대출 이자도 변하고 예금 이자도 변하고 기업 투자도 변하고 물가도 변하고 환율도 변해요. 그래서 경제 뉴스가 항상 금리부터 말하는 거예요. 금리를 알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대충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리가 여러분 일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게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금리가 높으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사람도 덜 뽑아요. 왜냐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돈을 아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취업 시장이 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이 투자도 늘리고 채용도 더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회초년생분들은 어떨까요? 월급 받아서 저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금리가 높으면 예금 이자도 높아지니까 저축하는 재미가 있어요.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 돈 넣어봤자 이자가 얼마 안 붙으니까 좀 허무하죠. 그래서 금리 낮을 때는 주식이나 다른 투자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지기도 해요. 대출 있으신 분들은 더 직접적으로 체감하실 거예요. 학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받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늘어나요. 예를 들어 5천만 원 대출 받았는데 금리가 1% 오르면 1년에 5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거예요. 월로 따지면 약 4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래서 금리 움직임을 잘 봐야 해요. 집 사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금리가 정말 중요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 같은 집을 사더라도 매달 내야 하는 돈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금리 낮을 때 집 사는 게 유리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금리만 보고 집을 살 순 없지만 중요한 고려 요소인 건 맞아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금리를 꼭 봐야 해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으면 굳이 위험한 주식 안 해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업들도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수익이 줄어들어서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줘요.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 하나 드릴게요. 금리를 수도꼭지라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은행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경제에 흐르는 돈의 양이 줄어들어요. 수도꼭지를 열면,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돈이 콩콩 흘러서 경제가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을 돈의 수도꼭지를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왜 한국은행은 금리를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고 조심조심 할까요? 금리를 너무 높이면 경제가 너무 차가워져요. 기업이 망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반대로 금리를 너무 낮추면 경제가 과열돼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물가도 보고 경기도 보고 세계 경제 상황도 보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금리를 조절해요. 지금 2026년 상황을 한번 볼게요.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약 1.25% 정도 나요. 미국이 더 높죠.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서 환율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섣불리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리고 싶어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전문가들은 올해 금리가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예상해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경기도 좀 힘든 상황이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서 경제에 활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예측일 뿐이고 미국 상황이나 세계 경제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금리 뉴스를 볼 때 체크하면 좋은 포인트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는지 내렸는지 동결했는지를 보세요. 동결이라는 건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유를 보세요. 물가 때문인지 경기 때문인지 환율 때문인지를 알면 경제 흐름이 보여요. 세 번째로 미국 금리랑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랑 미국 금리 차이가 크면 환율이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여러분 일상 곳곳에 영향을 미쳐요. 삼각김밥 가격도 사실 금리랑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대출 이자를 더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까요? 물건값을 올려서 충당해요.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결국 소비자 가격도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여러분 경제 뉴스 볼 때 금리 이야기 나오면 예전처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지금 경제 온도를 조절하려는 거구나 하고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경제가 좀 뜨거우니까 식히려는 거네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 금리가 내린다고 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금리가 왜 경제 뉴스의 시작인지 큰 그림을 잡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준금리 자체를 정말 교과서처럼 하나씩 풀어볼 겁니다. 이걸 알아야 뉴스가 안 끊깁니다.